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저희는 들어왔는데 네. 한 대표만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죠? 네. 예. 오늘도 저희는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다양한 아이템들이 좀 있으면 네. 이런 거 저희가 안 하고 피해갈 수 있는데 네. 재밌는 아이템이 많지 않다 보니 뭐 안 할 수 없고 하고 아닙니다. 나면 뭐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이 원전 오염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었죠. 예. 그래서 서균열 교수님. 예, 큰일이다. 네. 저렇게 막아야 된다. 저거 네.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셨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예, 오늘 그 한국 원자력 학회장님이 그 방송을 보시고 보시고 댓글을 달아서 아. 저는 원자력 학회장입니다.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하. 또 이렇게 댓글 야, 우린 그럴 때 되게 좋죠. 잘 됐다. 그래서 한번 싸움 한번 바로 붙여봐야지. 전화를 해서 그러면 직접 나와서 한번 말씀해 예.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네. 그래서 오늘 백원필 한국 원자력 학회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이셨고, 선후배지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이분도 네, 서울대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하시고 예. 카이스트에서 같은 학교 다니시네요? 아닌가요? 네, 예, 아직 아니죠. 소개 안 드렸는데 이렇게 그런가요? 아무튼 네, 그래서 하여튼 모셔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모셔와서 오늘 뜨거운 이 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원자력학회 백원필 회장 교수 박사님 네 모시고 이야기 추가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백원필 한국 원자력 학회장님. 어떻게 여쭤봐야 되지? 회장님이라고 회장님, 예, 부르면 되죠. 백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언더스탠딩을 보시는 모양입니다. 예. 워낙 수준 사실은 높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제 아들이 네. 아들도 이제 이공계에서 공부하는 학년인데 아하, 이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언더스탠딩을 천재인가 보다 그 학생. 가끔씩 아빠 이것 좀 봐보세요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서균열 교수님 후쿠시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한번 보시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한번 쭉 보고 나서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네. 네, 댓글을 달았는데 예.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 그때 생각에는 뭐 네. 저보다 말주변이 좋은 이제 후배 교수님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 한 분을 좀 내보내려고 네. 했었는데 예. 어쨌든 엮여가지고 오늘 나오게 에이, 됐습니다. 후배 교수님들은 앞으로 큰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끼셔야죠. 오늘 뜨거운 주제라서 학회장님이 그 총대로 메고 말씀하시는 게 뭐 네. 맞긴 맞는 것 저희는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균열 교수님께서 이것 뭐 반대 의견은 가지셨지만 이것저것 그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게 꽤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냉각수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발전소 그 뭐 발전기를 식히는 건가 봐요. 예. 그리고 오염수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있던데 하여튼 둘 다 나오는 건데 그게 서로 다른 겁니까? 저희 채팅창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도 또 한판 붙었더군요. 저희 시청자분들끼리. 뒤에 좀 준비된 자료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 이제 원래 오염수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났으면 굳이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예.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어쨌든 이제 냉각을 못 시켜가지고 네. 해결료가 높고 또 그 원자로라든가 이제 경납 용기라고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예.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 손상이 돼서 이제 지하수하고 섞이면서 이제 오염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완전히 차단시키면 일을 빨리 해결했을 텐데 그게 이제 쉽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보니까 준비해 오신 내용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네. 하나씩 그거 그냥 일단 보면서 배워보죠. 예.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예. 못 참고 끼어들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예, 오늘은 사실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후쿠시마 제1원전 그리고 오염수 상태가 어떠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오염수 처리
예. 그리고 방류 계획을 설명드리고 이게 정말로 방사선학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 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그 원자력 학회 후쿠시마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예. 이때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이제 우리 원자력 학회에서 후쿠시마 사고를 분석한 보고서고요.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오염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21년 12월 예. 이제 이때는 전 정권 때입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논란과 진실이라고 저하고 이제 동료 두 분하고 예. 이제 같이 책을 썼고 이때도 이제 오염수는 상당히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네. 네. 이게 후쿠시마 원전을 사실은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제 표하고 같이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고 조금 떨어져서 한 3m 정도 더 높은 곳에 5호기, 6호기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1, 2, 3, 4호기는 완전히 잠겼고요. 5, 6호기는 조금밖에 안 잠겨가지고 네. 사고는 이제 1, 2, 3, 4호기만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호기하고 2호기, 3호기는 가동 중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가동을 안 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2, 3, 4, 5호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1호기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2013년도에 방문했을 때 여기는 그때 너무 방사능이 높아서 이제 주변만 돌아봤고 예. 5호기에 가서 원자로 안까지 다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자로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해결료가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는 녹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스 폭발이 1호기, 3호기, 4호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 지금은 여기 이제 전부 탱크들입니다. 거의 이제 모든 사이트가 그냥 오염수 탱크로 다 뒤덮여 있고, 뒤에 예, 그 원통형으로 된 하얀 거 예, 맞습니다. 이것들이 다 탱크들입니다. 뒤쪽에 깔려 있는 예. 거. 예. 이제 탱크 하나에 약 1,000톤 정도의 그 오염수가 들어가 저장된 있죠. 거죠. 예. 그 오염수는 저 앞바다에 저 앞에 보이는 사진에 앞에 보이는 바닷물 저게 오염수 아닙니까 그냥? 아니죠. 그 이제 원자로를 식히면서 이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설명이 예. 됩니다. 예. 이제 이걸 어쨌든 설명을 안 드리면 네. 이해가 너무 안 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자로 형태입니다. 이 안에 여기 길쭉하게 있는 게 이게 원자로입니다. 이 마우스가 혹시 안 되십니까? 지금 이게 안 굉장히- 나옵니까? 네. 여기서 네. 지금 저한테는 보이는데 네. 예. 거기서는 안 잡히나 보네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일단. 그 가운데 지금 제가 원자로 용기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길쭉하게 서 있는 게 원자로 용기고 그 주변에 그 서양배 어떻게 보면 저 백열전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경납 용기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제 구조물이 있고 네. 이게 좀 여기 나온 대로 보여지면 좋겠는데 왜 안 보이죠?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로 잘 노란 동그라미 잘 피디님 요 보이네요. 마우스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 그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좀 해결하시죠. 그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1호기, 2호기, 3호기는 예. 이제 보이시? 네. 네. 잘 보입니다. 이제 예, 예. 예. 1호기, 2호기 원래 여기에 해결료가 있었는데 이게 네. 다 녹았습니다. 녹아서 녹은 게 이 원자로 용기 아래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 나와가지고 이 경납 용기 그 밑에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네.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막 동영상에서는 해결료가 막 여기 밑에까지도 뚫고 내려가서 지하수까지 섞이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먼저 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녹아내린 해결료가 예. 주로 이제 이 원자로 용기 이쪽 아래쪽에 좀 있고요. 이 예. 원자로 용기가 뚫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그 여기 원자로 공동이라고 돼 있는 네. 이쪽 바닥 쪽에 주로 있는 거예요. 저 주변에 흙처럼 묘사되어 있는 점점점 찍혀 그게 있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예, 그 지금 공간에 있는 거지. 음.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수까지 뭐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콘크리트 안에 잠겨 있어요. 예, 예. 담겨 그리고- 있어요 모든 게. 그렇죠. 현재는 이 안에 대부분 잠겨 있죠. 서 근데 교수님은 저 체르노빌 원전 때는 저 콘크리트도 뚫려서 그 러시아의 그 뭐 부대원들이 본인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저 콘크리트 다시 만들려고 네. 그래서 결국은 막았다. 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잘 모르지만 뜨거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콘크리트도 뚫렸을 것 냉각수를 같은. 했는데 냉각수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뜨거워져서 네. 콘크리트도 녹일 어, 것 같은. 녹을 것 같은데? 일부 녹았죠. 몇십 센티미터. 아 예. 그러나 뚫리지는 이제 않았어요. 어쨌든 물을 계속 넣었잖아요. 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물이 안 들어가서 녹았지만 예. 예. 바닷물도 넣고 막 저 소방차도 뿌리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계산으로도 그렇고 요즘 이제 직접 안으로 로봇 같은 걸 넣어서 예, 예, 예.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예측했던 대로 녹아내린 그 해결료 그 잔해물들 그걸 이제 데브리라고 합니다. 네. 예. 그 데브리들이 원자로 용기 안하고 그 다음에 그 경납 용기의 원자로 공동 그쪽에 대부분 다 이제 있는 겁니다. 있더라. 예. 뚫고 내려가진 않았다 예, 이거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보면 이제 이 모양이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녹은 데브리가 이쪽에 있거나 그 밑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데브리 있죠. 그 다음에 2호기도 위하고 그 경납 용기 안에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호기는 안에 원래 해결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콘크리트 안에는 다 들어 있다는 말이군요. 들어 있는데 문제는 이 안쪽하고 이 바깥쪽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질 않아 가지고 지하수하고 이제 만난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에 이걸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많아서 만나긴 만나는군요 지하수하고. 예. 왜 오염수가 자꾸 생기느냐. 예. 그걸 그냥 한 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해결료가 녹아내린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자로 용기 아래, 그 다음에 원자로 공동의 아래쪽 이쪽에 이제 주로 해결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붕괴열이라고 해서 이게 방사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이 있는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게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예. 그 에너지가 높으니까 냉각을 안 시켜주면 다시 녹아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냉각을 계속 시켜줘야 되고, 네. 그래서 물을 계속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이 원자로 안으로. 예. 이제 냉각을 시키는데 이 그 원자로도 그렇고 그 둘러싸고 있는 이 서양 배 모양의 이 배는 페어 그 먹는 배 말입니다. 그 서양 배 모양의 여기가 배관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균열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차단이 돼 있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음 그림에 나오지만 수위가 여기보다 높습니다. 예. 이제 원래 산을 깎아서 이 아래쪽에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하수하고 여기가 완전히 차단은 안 되고 어쨌든 물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들락날락 있는데 한다는 거죠. 콘크리트가 깨지지는 않았으나 균열 같은 게 완전 뭐 있어가지고 방수가 아니니까. 이제 균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안에는 여기서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해결료를 데브리를 냉각시킨 물은 이게 고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높은 방사능을 띤 물질을 약간 씻어 나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뭐 셀시움, 플루토늄 이런 것들 씻어 네네. 나가죠. 예. 씻어 나가는데 이제 양은 아주 많지 않다고 해서 씻어 나가는데 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간다면 지하수로 오염시켜 버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네. 안에 있는 물은 안 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지하수 수위를 안에 있는 물 수위보다 조금 더 높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물론 이 확산 같은 거 해갖고 일부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예. 대부분은 밖에 있는 지하수, 깨끗한 지하수가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예. 훨씬 더 그 방사능이 높은 안에 있는 물은 밖으로 나가는 거 나가지 않도록 거의 한다.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불안한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이것까지 보셔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수위 안에 있는 수위와 밖에 있는 수위를 차이를 아주 크지 않으면서도 예. 어쨌든 밖의 수위를 조금은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예.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이 지하 수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예.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일단 물을 끌어올리니까 지하 수위를 좀 낮추죠. 예. 다시 좀 올라가니까 여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토벽 거기서 물로 얼려가지고 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예. 하면서 얼리니까 또 이렇게 수위가 좀 낮아지죠. 또 이제 원자로 가까이에서는 이거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관정 파가지고 다시 물을 끌어올리면서 수위를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이제 하는 건데 예. 밖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지하수위가 갑자기 올라가죠.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오염수가 훨씬 생성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올 때는 오염수가 적게 생기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오염수가 많이 생기고. 어쨌든 구조는 밖에 수위가 좀 높도록 만들어서 예.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걸 완전히 차단시키기 전까지는 오염수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안에서 예. 완전 차단시키면 안 되는 게 저건 사고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까? 이제 원래 구조는 안 그렇죠. 이제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지진도 있었고 예. 이제 해결로도 녹으면서 뚫고도 나오고 해가지고 완전 차단을 처음에는 차단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11년이나 12년쯤에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거기에 방사능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걸 완전 차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뭐 500 몇십 하루에 500 몇십 톤 생기다가 지금 한 100톤 정도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제 당분간은 계속 이제 그 근처에서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차단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지하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 최선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고 예. 오염수가 들어오면 그걸 빼서 모아놓고 빼서 모아놓고 하고 그런 거죠. 있었다. 예,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지하수가 들어오면 일단은 수위가 평평해지겠죠. 이제 이거 뽑아내니까 계속 뽑아내서 이 안에 있는 거 예, 오염된 거 뽑아내서 뽑아내고. 처리해가지고 그럼 또 다시 예, 낮아질 거고. 앞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들어오면 뽑아내요. 뽑아내서 예. 이제 일부는 처리해갖고 다시 냉각시키는데 다시 씁니다. 그래서 순환을 이게 시켜요. 예. 대부분은 순환시키고 이제 지하수 들어온 만큼은 냉각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뜨거워요? 그냥 지금 뜨겁진 않은데 20도, 30도씩 되는데 예. 안 식히고 계속 놔두면 뜨거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뭐 몇 시간 정도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지금도 생기지만 뭔가 가동이 되고 있는 예, 거군요. 계속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냉각시켜서 빼고 있다. 여기서 뭐 핵분열은 더 이상 안 일어나지만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은 항상 방사능을 내면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하수로 들어온 만큼은 뽑아내서 이제 예. 탱크에 저장했다가 알프스 그 유능한 알프스를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방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뒤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제가.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밑에가 강수량입니다. 강수량하고 실제로 그 오염수가 생기는 그 예. 양 보면은 강수량이 많은 달에 오염수가 그러네요. 더 많이 생기죠. 그러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그 일본 어떤 의회에 예. 국회의원이 우리 네. 연구원에 이제 컨설팅을 했어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일본도 건설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걸 왜 못 막냐.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다 할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잘 저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균열이 생기고 지하수가 들어오게 되는 구조는 예.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다시 막기는 어렵고 네, 예. 근데 현재로서는 들어온 거를 모아다가 나가지만 좀 덜 나가게 만들고 그렇죠. 덜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뽑아내는 거죠. 어쨌든 지하수 들어온 만큼 그게 이제 오염수가 생기는 지금도 거예요. 하여튼 약간 불안한 구조로 돼 있긴 돼 있네요. 현재도.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냉각하는 그 펌프를 하루 정도 안 돌아간다. 그래서는 예.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 예. 생기지만 그러니까 뭐 지진이 좀 난다든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염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도 계속 물은 흘러 들어오면 오염된 오염된- 물질을 거쳐서 나가니까 예. 나가는 거 다시 끌어다가 예. 다시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예. 또 물이 계속 나오니 이걸 또 이제 쌓아놓기도 이제 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그 뒤에 오염수 창고들이 쫙 있는 예, 거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염됐으면 제가 샤워한 물은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런 셈이죠. 음. 예. 알겠습니다. 쌓아놓고 알겠습니다. 있다. 예.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도 좀 네.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예, 전체 오염수 탱크 용량이 137만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가 1톤입니다. 물은. 그래서 우리 이제 언론에서는 톤으로 보통 얘기하죠. 137만 톤이 탱크 용량인데 현재 차 있는 게 133만 톤 정도 차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여유는 없죠. 원래는 그때 2021년 그쯤에는 올 초에 꽉 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오염수 생산량을 발생률을 좀 줄이니까 이제 아마 내년 봄까지는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처리를 이제 대부분 알프스를 한 번 이상은 거쳤는데 거친 것들 중에 이제 약 30 현재 4%인가요? 예, 34%는 삼중 수소를 제외하면 모두 배출 기준을 만족을 합니다. 34. 근데 나머지 이제 66%죠. 66%는 배출 기준을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은 나머지 그 배출 기준 만족 못 하는 것은 알프스로 다시 처리해 가지고 배출 기준은 일단 다 만족시키고 그렇더라도 삼중 수소는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삼중 수소는 일본의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 퍼 리터. 베크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해하십니까? 베크렐은 1베크렐이라고 하면 방사선이 1초에 한 개씩 나가면 1베크렐입니다. 1베크렐인데 그러니까 배출 기준은 6만인데 리터당 6만 베크렐인데 실제 오염수의 평균 2년 전에 이제 계산해 본 평균은 62만 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희석시켜 가지고 어쨌든 더 이상 어떻게 못하니까 나갈 때는 이제 배출 기준보다는 훨씬 낮게 해서 이제 배출하겠다 하는 게 현재 일본의 계획입니다. 저 오염수에 62만 베크렐짜리가 들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더 훨씬 그러나 방출 기준은 6만이라서 6만. 그대로 방출하면 안 되는 거라서 방출을 하면서 그럼 이 방출량의 약 10배 정도 되는 물을 같이 어딘가에서 구해서 버리겠다 그 뜻입니까? 예, 사실은 그냥 바닷물 옆에 있는 바닷물을 섞어 가지고 보내겠다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뭐 우리 생각 같으면 한 10배나 20배 정도만 하면 그건 맞추는데 이제 얘네들이 한 400배 그것도 이제 오염 농도가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조절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농도를 1,500 베크렐 퍼 리터당 배출 기준은 6만인데 그냥 1,500 베크렐로 낮춰서 배출하겠다 하는 게 지금 일본 측 입장입니다. 근데 원장님, 회장님, 그때도 이제 서 교수님 때도 요 얘기 잠깐 나왔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요걸 바다에 배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계획은. 근데 바닷물을 희석시켜서 배출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네. 거기 하고 난데 이렇게 우리한테 올 때까지는 거기서 바로 희석시키나 아니면 바다로 나가서 와서 하구나. 희석시키는 거나 차이가 없는데 이제 어쨌든 그 희석을 시키지 않으면 62만 베크렐짜리가 바로 바다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다 배출되는 지점에서의 생태계에는 영향을 좀 주겠죠.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 몇십 킬로, 10킬로 정도만 떨어져도 희석시키는 거나 시키지 않는 거나 이제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데 배출 지점에서의 어떤 거기에 이제 사는 어떤 이제 생선이나 또 어떤 해조물이라든가 이제 거기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간장을 한 통을 바다에 버리면 어차피 희석되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간장을 10배로 희석시켜서 버리겠다는. 그렇죠. 그 간장을 버릴 때 거기에 있는 물고기는 그 농도 높은 간장을 그냥 들어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희석시켜서 버리면 어쨌든 어떤 물고기도 이제 간장 농도가 높지는 않은 거죠. 희석시킬 물을 10배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겠네요. 10배가 아니라 거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대로 예를 들면 10배의 물을 더 넣어서 농도를 이렇게 묽게 하는 거잖아요. 묽게 하면 괜찮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잘 모르지만 리터당 6만 베크렐까지는 괜찮다는 건
그거는 별 마셔도 아니 그거 이제 그렇게 나온 거 아니고요. 예. 6만 베크렐 좀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히 설명한 개념적으로 보면 이 배출 기준을 다 만족시켜서 이렇게 배출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인에 대한 그 어떤 방사선 선량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게 연간 1mS예요. 네. 이제 연간 1mS인데 이제 그 배출 기준을 다 만족시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생선이 오염되는 부분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다 평균 그 식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예. 그 기준을 절대 안 넘도록 그 배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생선에 더 고려를 많이 해서 배출 기준 정하고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배출 기준이라는 것은 그 정할 때는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 어떤 국민도 일반인에 대한 그 허용되는 선량 한도 이제 지금은 이제 1mSv 1년에 그걸 넘지 않도록 하도록 그 어쨌든 정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우리나라는 4만으로 돼 있습니다. 리터당 4만 베크렐. 예. 일본은 리터당 6만 베크렐. 예. 그럼 우리나라도 4만 베크렐 미만짜리 근데 실제로는 오염수가 나와요?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네.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농도로 배출하죠. 어쨌든 그 기준이 그렇게 되고 건강상 영향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조금 높은 그 농도가 측정되면 우선은 주민들부터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겠죠? 문제가 생기기 예.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그 배출 농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이제 농도해도 이거 지금 제가 답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요. 예. 그냥 방사선 영향 측면만 보면 예. 뭐 한 번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저 오염수 처리해서 오염수 예. 처리해 가지고 내는데 그거 먹는다고 죽진 않죠. 좀 그렇지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리고 어디서 이제 뭐 서균열 교수님 소변 대변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예. 이제 소변 본 걸 알면 사실은 뭐 좀 1km 위에서 소변을 봐도 밑에 영향은 없는데 예. 저 보고 있는 거 알면 사실은 꺼림칙해서 안 먹는 거거든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이제 아. 그 실제로 먹을 거냐 하는 거하고 예. 먹으면 이제 괜찮냐 건강상 하는 큰 거는 문제가 있느냐, 있느냐하고 좀 뭐 다른 좀 차원에서 다르다.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괜찮으면 뭐 예. 수도물로 써라, 뭐 예. 농사지어라 하는 거지만 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일부러 떠다가 그 먹는 사람 없죠. 없고 그렇듯이 이제 그게 진짜로 건강상 해로우냐 그거하고 이제 그럼 그걸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이나 예. 바다 예. 강으로 배출을 해서 희석돼 가지고 바다로 가게 하는 거하고 예.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제 좀 그걸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 싸움만 드는 거죠 사실. 네. 예. 네.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예. 그래도 지금까지는 왜 배출 안 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예. 뭔가 찝찝하니까 배출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찝찝하지 않으면 네. 뭐 지금 우리한테 얘기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예. 우선은 예. 기본적으로 삼중수소 농도가 네. 그 배출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60만 10배 이상 10배 넘어서죠. 넘어서니까 그걸 그냥 배출할 수는 없고. 하기 어렵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본이 그 후쿠시마 주민들한테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예.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그 뭐 물론 이제 쓰나미 때문에 이제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 실제로 원자력 사고가 없었으면 피난 가는 숫자는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피난 갔다가도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었을 거고 예. 재건도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거고 어쨌든 원자력 사고 때문에 후쿠시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게 사실이고 예. 또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들을 일본 주민들이 꺼질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소문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기준을 만족시키더라도 피해 보는 거 일본에서 풍평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그 피해를 어쨌든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그 후쿠시마 바다에서 한 몇 킬로만 이렇게 벗어나면 삼중수소 농도가 우리의 강물에서 보는 농도 수준으로 그렇게 떨어져요. 예. 떨어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좀 아주 난리가 나듯이 일본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후쿠시마산 어떤 농산물, 수산물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그래서 원래 일본 정부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배출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지금 동의가 다 안 받은 됐어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이 책에도 아마 어디에 있는데 그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 실질적인 피해와 무관하게. 이제 그렇겠죠. 예, 이제 그래서 여론이 안 좋으니 그동안 방류 그렇죠. 안 했던 건데.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하기로 한 예, 이유는 지금은 뭡니까? 이제 탱크가 다 찼잖아요. 탱크를 좀 더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 아까 보시지만 네. 지을 공간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거의 없죠. 없고 예. 일단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지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거기에 호수를 파서 놓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일본 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이제 사고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예. 벗어나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저는 계속 그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오염수 배출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많은 것 중에 그래도 쉬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 방사선 영향은 그 당연히 배출하는 배출구 부근에는 영향이 있지만 예. 거기서 한 10km만 떨어져도 이제 방사능 농도가 이제 그 계산해 보면 리터당 1베크렐을 넘질 않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배출하고 나면 바로 측정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으면 틀린 게 금방 나오게 돼 있는 예. 그거기 때문에 배출 후에 그 근처 가서 물떠다 측정하면 된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했고 저희가 이제 분석해도 그렇게 나와요. 예. 나오니까 이제 잘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좀 보상도 좀 해줄 거 해주고 하면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머지 문제들은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이제 이 그림을 좀 순서가 틀렸지만요. 이제 보시고요. 그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 오늘 방송이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오늘 편파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지난번에 모셔서 서균열 교수님 교수님이 예. 반대 의견 들었고요. 오늘은 그때도 편파적이었고 그거에 오늘은 대한 또 찬성 의견 들으니까 당연히 편파적입니다. 네. 저희는 그 두 의견을 다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네. 예, 여기 좀 하나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예. 사실은 그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 책을 쓸 때도 그랬고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마다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코멘트가 정말 이제 가슴 아픈 건데 예. 이제 저희도 일본 쪽에 잘하고 있다. 뭐 일본이 빨리 배출하라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좀 원자력의 주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가 잘못 나서면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배출하는 어떤 내 힘을 주는 그런 입장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가급적이면 안 나서면서 이제 워낙 그 과학기술적으로
좀 불합리한 이제 맞지 않는 얘기가 너무 심한 얘기가 나올 때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고 우리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원자력계가 가장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탈원전의 이유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수산물 업계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예. 한때요 사고 직후에는 그 횟집이나 생태탕집 가보면 어떤 때는 원자력 하는 사람만 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갔는데 회식을 하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나 불안해 하면 거기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를 봤었고 그런데 우리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없기 예.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뭔 말 얘기를 해주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섰던 것이 그렇고 또 하나 괘씸한 게 있죠. 예. 많은 나라가 이제 WTO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했는데 예.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만 꼭 집어서 WTO에 제소를 했어요. 예. 그때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도왔고 이겼습니다. 예. 예, 여기 이겼고요. 그 원자력계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적인 관점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환경 영향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 불안감은 일본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고 예. 일본 국민은 자기네 정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일본 국민을 설득하기 했던 그 노력을 우리한테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과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예. 좀 이해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예.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식으로만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제 일본 사람들 만나면 당신들이 그래 좀 과학적인 거 좋은데 그럼 당신들의 역사 문제라든가 그것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냐 왜 이것만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 하고 저도 이제 많이 따졌었고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일본이 만약에 지금 반대를 이렇게 하더라도 일본이 이렇게 해양 배출을 한다고 하면 예.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실제 위험성이라든가 실제 영향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이 있다고 예. 그냥 국민 전체가 다 믿는 상황이 된다면 네. 좀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수산물 예. 우리 수산업체는 쓸데없는 피해를 과도하게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예. 이 원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고 공간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용인해 줄 필요는 없고 아니, 우리는 우리의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과학계 다수는. 오염수가 희석이 됐건 어떻게 됐건 방출되고 난 후에 예. 방출되면 그게 바다로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흘러간 바다에 물 떠보면 예. 방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나요? 그러면 그리고 했는데 조금밖에 안 늘었구나, 많이 늘었구나도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 늘었으면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가까이에서는 이제 알 수 없을 겁니다. 일본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서 퍼보면 그건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예. 그럼 퍼었을 때 야, 이게 그래도 기준치보다 넘었구나 안 넘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방류하고 나면 그 일본은 안전하다는 거고 다른 뭐 우리를 비롯해서 다른 쪽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면 실제로 누구 말이 맞았는지는 예. 방류하고 나서 퍼보면 알겠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까? 퍼봐도 모른다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안전하지만 뭐 또 다른 데서 가면 또 안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도 희석시켜서 버리는 이유가 간장 우리 비유를 했지만 간장을 처음에 뿌리는 그 지역이 뭔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바다로 뿌렸는데 그 넓은 바다에서 여기를 하면 뭐 없을 수도 있고 여기는 예를 들면
좀 오염이 더 된 게 섞일 수도 있는데 진한 녀석이 나오. 진한 녀석이 있을 수 있고 연한 녀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떠서 연한 녀석이 있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그 자신할 수 있느냐? 한 군데만 떠면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어디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넣었는데요. 측정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여기가 방출하는 그 위치인데 네. 이제 방출 주변 그 20km 내에 이제 여러 군데 측정하고요. 또 20km를 벗어나서 누가 측정합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감시를 하고 하는 과정인데 예. 정말 우리가 그걸 못 믿겠을 때는 네. 여기에 우리도 이제 측정하는데 우리도 같이 보자 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네. 이제 아마도 이거 하고 나면 그린피스라든가 네. 이제 일본에서도 그 원자력 반대하는 그룹에서 이제 시위도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온갖 곳에서 다 이렇게 이제 할 거다? 할 겁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예, 바다도 그렇고 또 육지에서도 방사능 조사 같은 걸 예. 인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걸 뭐 속일 수 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 아니 그 교수님 맞죠? 교수님 박사님 회장님 그 죄송합니다. 이거를 네. 뒤에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서균열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게 반감기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점점 그렇지. 줄어드니까 그렇지. 예, 예. 하여튼 없는 공간 있는 공간 만들어서 최대한 보관을 많이 하고 있다가 반감기가 지난 것부터 버리면 예. 이런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진짜 그게 그렇게 어렵냐. 불가능하냐? 반감기가 지나면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반감기 지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 반으로 줄어들죠. 줄어들. 예. 반으로 근데요, 지나면 또 반으로 이제 줄어들고. 기준보다 네. 기존에 한 1000분의 1쯤 되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분들이 그게 1000분의 1이 아니라 1500분의 1로 된다고 해서 그때는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그냥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 얼마 전에 지난 그 방송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서균열 교수님도 삼중 수소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러셨잖아요. 삼중 수소는 자기가 봐도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동영상 같은 데는 뭐 문제인 것처럼 이제 막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아니고 또 위험하다 아니다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다고 그렇게 말씀을 결국 끝에 가서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슘이나 뭐 다른 얘기를 플루토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바꾸고 계신데 그 세슘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그 30년이에요. 예. 또 플루토늄은 24,00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로 줄어들려면 세슘은 120년 걸린다. 그렇죠. 반감기 그렇죠. 두 번 지나가 60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60년 지나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중수소일 경우에는 반감기가 12년이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얘기가 되는데 예. 다른 그 방사성 핵종들은 훨씬 더 반감기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출되는 그 오염수, 처리된 오염수죠. 그분들이 말하는 알프스 예. 처리수. 예. 처리된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실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리고 그게 기준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가. 실제로 많은 유해 물질 중에서 방사선처럼 그게 많이 연구되고 또 잘 그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그 방사선 방어위원회라는 게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라는 게 거의 지금 100년 이상 활동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 자체를 이렇게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은 그건 저는 뭐 의미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6만 리터당 6만 베크렐이 기준인데 방류 기준인데 62만 베크렐이다라고 예. 하는 것도 도쿄 전력에서 측정한 결과이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축소해서 발표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 두 개 그림 두 개는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어쨌든
그 한 번을 처리했든 두 번을 처리했든 알프스를 가지고 몇 번 처리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삼중수소만 제외하면 배출 기준을 만족했다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저장이 돼 있으면 예. 이 탱크의 방사능은 확실히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건 뭐 할 겁니다. 그건 이거 안 하고 문제 없다고 할 곳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할 때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싶으면 강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류 직전의 상태의 이 탱크 상태가 예.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삼중수소만 제외하면 모두 배출 기준을 만족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그리고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확인해야죠. 아직도 확인 안 됐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확인했고 우리가 샘플도 갖다 했지만 버리기 직전에 또 해야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지난번에 서 교수님은 예, 그거를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러 갔더니 예, IAEA에서 갔는데도 예. IAEA가 직접 뜨게 하지 않고 도쿄전력 자기들이 떠다가 갖다 주더라. 그러니까 뜨는 걸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모든 걸 음모론 하는 거 모르지만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배출을 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제 바다는 누구나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도쿄전력 안에 그 구역은 이제 마음대로 못 하겠지만 거기 조금만 벗어나면 예. 이제 거기는 누구나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온갖 시민 단체가 다 거기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모든 이 프로세스는 멈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멈춰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속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속인다면 예. 그때는 강력하게 이제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이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버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측정을 해야 하고 예. 그 측정 결과가 예. 국제적인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예. 그럼 괜찮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저희 말씀이신 이제 거예요. 전문가들은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IAEA에서 가서 예. 자기들이 뚜껑 열고 자기가 북한 핵사찰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가잖아요. 예. 근데 너희들 있는지 니들이 갖고 와봐라라고 하지는 않는데 예. 왜 이건 도쿄전력이 떠오른 물만 측정하냐? 그게 이제 아니 진짜 그게 이제 그거는 약간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되게 의심스러운 프로세스이긴 저도 합니다. 그래서 방류하고 나서 그 주변에서 수백 번 추출해 보면 예. 이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예. 진실은 결국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속이기 쉽지 않을 텐데 싶긴 한데 그 왜 물 뜨는 건 자기들이 항상 떠오냐 그 말. 그거 IAEA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옷 입고 뜰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잎에 하에 뜨면 되는 거죠. 어떻게 뜨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가까이 예. 뜨기 직전까지 가까이는 가요. 제가 잘 몰라서. 당연히 가야죠. 가서 그걸 하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뜨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떠왔습니다 하고 주는 걸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하는 일이 저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냥 그 말씀만 드리고요. 이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삼중수소 양, 그다음 이게 지금 로그 좌표이기 때문에 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 삼중수소 생성량, 동해 연간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량,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총량,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배출하는 삼중수소량,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1년 매년 배출을 하겠다고 하는 삼중수소량 이거거든요. 일단 그거고요. 그다음 농도를 한번 보죠. 농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중수소라는 게 이제 자연계에 거의 없지만 우주선에서 이제 우주선이 공기하고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삼중수가 생성되면서 미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1리터당 1베크렐 정도가 빗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다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멈추가지고 이제 분교를 하니까 보통 0.1에서 0.2 베크렐 정도가 농도가 돼요. 바다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물, 생수 이런 거 먹으면 그냥 리터당 1베크렐씩을 먹는 거예요. 삼중수소를.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음용수 기준은 이제 세계 보건기구가 10,100베크렐까지 괜찮다고 지금 해놓은 거고요. 예. 이제 미국은 870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EU는 좀 낮게 되고 이제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실제로 상당히 자세히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확산하는 것을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해양과학기술원하고 해보니까 우리 해역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오염수 때문에 예. 이제 삼중수소 농도 최고치가 이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0.000001 베크렐 정도 증가시키겠더라. 예. 이제 측정은 안 되는 거고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 그림에 표시하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당연히 이게 일본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도 일본에도 좁은 지역이겠지만 미치지만 우리나라 해역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더 많아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후쿠시마에서 하겠다고 1년 그러니까 매년 네. 배출하겠다고 하는 양보다 한 10배 정도 되죠. 우리나라 원전들이 내보내는 게요? 예. 중국은 더 되겠죠. 근데 중국은 이제 자료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근데 원전에서 그 원전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게 왜 나옵니까? 구조가? 냉각수는 그냥 열기만 뽑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 속에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붕소라고 있어요. 보론. 붕소가 중성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성자하고 반응하면서 거기서 삼중수소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삼중수소가 물 속에 섞여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방사능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제거를 하고 배출을 시키죠. 그리고 그냥 원전 정상적인 원전에서도 정상적이더라도 이제 깨졌을 때는 거기서 이제 녹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월성 원전은 중수로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예. 너무 마음만 바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보통 수소는 이렇게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도는데 이제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있어요. 예.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있는 네. 게 삼중수소거든요. 예. 이게 보통 수소와 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이 삼중수소만 중성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불안정하니까 네. 이 중성자 하나가 이제 양성자로 바뀌면서 뭐 지난번에 뉴트리노 중성미자 배우셨잖아요. 예, 예. 그 이제 반중성미자하고 이제 그 전자를 이렇게 방출을 하는 거예요. 예. 전자가 바로 베타선이고요. 근데 이제 음. 삼중수소는 나오는 베타선 에너지가 가장 낮아서 이제 덜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후쿠시마에 있는 삼중수소수라는 것은 이렇게 산소에다가 보통 물은 이렇게 이제 수소 이렇게 H2O인데 예. 이 수소 중 하나가 이제 삼중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 삼중수소수고요. 예. 이걸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안에 있는 그 삼중수소수를 다 모아보면 이제 물이잖아요. 네. 그게 얼마쯤 되냐면 15cc입니다. 제가 용기를 하나 사실 찾아왔는데 이거 꺼내기가 그래서 그런데 15cc예요.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15cc를 태평양에다가 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예. 한꺼번에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그 근거로 썼으면 좋겠다. 자꾸 지금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나라 거의 다 지금 수입 금지를 해제해가지고 좀 너희도 해제해라 하는데 정부에서도 해제 않겠다고 말을 했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근거로 삼았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쪽 고 바로 방류하는 데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있으니까요. 조금 당연히 어쨌든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배출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는 사실은 계속 계산을 해왔어요. 그리고 정부에도 계속
보고를 했었고 예. 이제 지난 정부에도 계속 보고를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로는 많이 이렇게 하지만 예. 이제 같이 직접 측정을 하자, 직접 계산을 해보자 그걸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었고 이제 더 이제 직접적인 이유 이 설명을 하면 대부분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태평양으로 나갔습니다. 예. 공기 중으로 갔다가 가라앉거나 직접 액체로 나가거나. 예. 사고 당시에. 예. 근데 지금 오염수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보다 수천 배, 수만 배가 됩니다. 근데 나갔던 게 이미, 예, 나갔던 이미 게. 나간 게.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 그 우리나라 저 바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 점이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측정을 계속 해왔어요. 예. 이게 이제 그 93년 쭉 해왔고 2011년 그 세슘 137이고 이게 쭉 지금 현재까지 2021년까지고요. 삼중수소 이렇게 많다가 높다가 이제 줄었다가 이제 좀 늘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예. 들죠. 근데 큰 차이는 없지만 스트론튬도 줄어들다가 뭐 조금 불안정해졌어요. 어떤 데는 좀 높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양의 변화가 매우 작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을 때는 오염수는 그거니까 또 해류는 날씨와 달라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비례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고 당시 후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안 줬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방류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건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그 회장님 예. 예를 들면 일본 제일 그런 피해를 많이 본 게 바로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거기 그럼요.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럼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 지역에서 반대해서 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 모르죠.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놨겠죠. 예, 지금 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이제 그 일본은 도도 부현인데 시 정촌에서 기초 지자체가 이제 결정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물론 수산업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상금으로 해결하든 어쨌든 해결을 하겠죠. 회장님 일본에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쪽 이해관계에 맞으니까. 예. 우리한테 좋은 거 있습니까? 회장님 굳이 왜 괜찮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회장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일본에서는 야 우리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하고 주장하는데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지난번 서 교수님도 그렇고 아니 뭐 방출 안 하는 것보다 더 안심되는 게 아니잖냐. 우리 뭐 고르라고 하면 방출 안 하는 거랑 괜찮은 거랑 비교할 때 방출 안 하는 게 더 안전한데. 아니 이제 그건 뭐, 저는 지금 이 순간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중국 원자력 사고와 관련돼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주 작은 방사성 물질도 네. 방사능도 해롭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 얘기하는 분들이 예. 있어요. 특히 예. 이제 반원자력 단체에서 네네. 그렇게 하죠. 예. 이만큼 나와도 해롭다고 주장하면 중국 원전에서는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다. 사고 일어나면 반드시 서해로 흘러나오겠죠. 온다. 예. 그리고 또 공기 타고 여기도 오게 된다. 예. 지금 후쿠시마 때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오게 될 겁니다. 예. 좀 작은 사고가 나도. 예. 왜요? 왜? 너무 가깝고 가깝고 해류가 이쪽으로 해류가 직접 이쪽으로 직전이니까. 오니까. 예. 예. 훨씬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수산물 안 먹고 그다음에 육지 오염됐으니까 농산물 안 먹고 또 공산품도 오염된 거니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방사능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야만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원자력 이용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늘 그걸 고민을 해왔고 이 얘기도 너무 그렇게 부풀리는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안 나섭니다. 안 나서는데 예. 이거 예. 마치 이거 하면 그냥 수산물 드시고 그거 드시면 바로 암에 걸리고 할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고 정치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예. 과학적으로 과학을 예를 이제 빙자하면서 막 부풀리지는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생각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할 때 처음부터 저 과학 기자들한테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한 7, 8년 전부터 하면서도 늘 하는 게 어쨌든 우리 수산물, 우리 농산물 실제보다 과장해가지고 피해를 그런 있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 좀 합시다 하고 해왔던 거고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도 그냥 배출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속 편하죠. 속 예. 편하지만 배출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수산물, 우리나라 바다는 영향 없으니까 우리 수산물은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확실하게 검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나서서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예. 이제 그 전문가로서의 이제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반대하고요, 예. 우리 반대하고 지금 대만은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러시아 반대하고 예. 다른 이번 일에 대해서 예, 이제 그 다른 나라 다 지금 그냥 암묵적인 지지든 가만히 있든 지금 하는 상황에서 네. 일본에서 어떻게든지 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수산물 단체하고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수준에서 반대는 이렇게 강하게 하더라도 예. 이게 정말 위험하다 하는 걸 너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말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어렵죠. 어렵네요. 예,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위험하지 않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발표하는 수준이 과학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 예. 뭐 하더라도 계속 일본이 뭔가 그동안 많이 숨겨온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예. 그런 근본적인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일본 그 후쿠시마 자료는 예. 그 후쿠시마 사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온 입장이거든요. 예. 당연히 거기 보면 오류도 있고 예. 어떤 건 자기들이 좀 곤란한 건 늦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있지만 오염수와 관련돼서 그 큰 결론에 지장을 주려면 지금 말하는 게 어떤 안전의 기준하고 실제 그 농도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일부 오류, 일부 뭐가 없는 거 그것이 어떤 이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물론 더 정확했으면 좋지만 그리고 지금 일본이 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내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내놨고 그걸 보려면 짜증날 정도로 비슷한 자료를 많이 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찰단이 갔잖아요. 예. 시찰단에 지금 간 사람들이 일본 자료를 가장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해왔던 분들입니다. 저희처럼 이제 직접 책임을 안 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 이제 그 책임 있게 계속 추적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가서 이제 잘 확인하고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서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떠서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농도의 수위가 위에는 맑고 그러면- 밑에는 진하다. 예. 진한 국물은 그건요, 밑에가 있다. 그건 그냥- 그거는 어떻게? 아니 그건 예.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왜 그렇게 뜨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뜰 때는 이제 섞어가지고 뜨게 하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만 가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굉장히 많은 그 저장소 예. 그거 한꺼번에 다 방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통씩 이렇게 냄비 하나씩 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 통씩 하죠. 여기 이제 그 지금 아마도 예. 이건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그냥 짐작에는 예. 이 사람들도 부담 적은 것부터 할 테니까 예. 이제 저 농도가 낮고 이제 방사능 농도가 낮고 또 삼중수소 농도도 가장 낮은 그 탱크부터 버리겠죠. 이제 그게 그렇게 할 때는 예. 이제 이 희석시킬 때도 네. 뭐 원래 평균으로 보면 400배로 희석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한 몇십 배로만 희석시켜도 1,500 베크렐 리터당 1,500 베크렐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는 오염수를 버리면서 희석할 물은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예, 그 옵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냥 바로 그 옆에서 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옆에 있는 5호기 옆에서 예. 이 저 방류관이 이제 지하로 가거든요. 지하로 예. 가는데 예. 여기서 충분히 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 농도가 이제 만족한다 하면 펌프로 이쪽으로 보냅니다. 네. 여기 탱크로 보내고 여기서 이제 이 해수 펌프를 가지고 세대로 이제 물을 넣어서 1km 이제 지하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1km 떨어진 곳으로 이제 방출을 시키는 거죠. 그냥 그냥 바닷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이게 엄청나게 큰 거냐고 하면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 이 정도 크기의 펌프들이 지금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7만 톤 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이미 이런 펌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방류를 그냥 바로 여기다 하면 실컷 섞었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니까 예. 여기 이제 1km쯤 이렇게 떨어져서 멀리 이제 하면 이거죠? 이제 이쪽은 이제 방사능이 이렇게 높지 않은 물을 계속 집어넣어서 섞을 수 이렇게 있는 하는 거니까? 거죠. 예. 저거 다 만들었나 봐요. 저것도 예,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럼 이미 버릴 생각하고 저거 다 만들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3년 전에 3년 전에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거기 이제 규제기관 있죠.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이제 그걸 제출을 해서 승인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버리겠다고 하는 걸 지난 정부도 알았을 텐데 알았죠. 별 대응은 없었어요? 지난 정부는 특히 일부 말로는 많이 했죠. 말로는 많이 했죠. 뭐 어디에 제소한다고도 하고 그래서 제소하면 어떻게 되나 저 궁금했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어요. 사고가 난 적이 예, 없었으니까. 이제 그냥 시설에서는 오염수를 계속 오염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삼중수소수 뭐 이런 거 버렸고 예. 이렇게 큰 사고는 난 적이 없었으니까 뭐 사고가 없었으니까 얘가 없었던 거고 예. 이제 그 TMI 사고가 있었죠. 그때도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근데 그 미국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일단 양이 훨씬 적었고 또 하나는 그 강가에 있다 보니까 예. 강으로 방류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강물은 훨씬 적잖아요. 예. 그러면 영향이 훨씬 커지니까 그냥 물을 끓여가지고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발산을 시켰습니다. 체르노빌은 이런 고민 없습니다. 네, 체르노빌은 그냥 육지에서 일어났으니까 묻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아주 서 교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원자로 건물 자체가 그냥 붕괴돼 가지고 네. 막 계속 화재가 일어나서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이제 반응을 중단시켜야 되니까 중성자 잡아먹는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 화재 자체를 진압하는데 이제 했던 거지. 예. 밑에 이거 하는 것은 한참 뒤에 한 일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밑에를 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이제 불을 끄고 예. 그걸 이제 수습하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결사대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했고 이제 밑에 파고 위에 씌우고 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가니까 또 다시 씌우고 해서 이제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체르노빌은 완전히 원자로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후쿠시마 여기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좀 뭔가 좀 균열도 생기고 빠져나가고 하기는 했지만 원자로 용기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경납 용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하고 가능하면 그걸 해체시켜야죠. 그걸 콘크리트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영원히 해결 못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콘크리트로 뭔가 하는 것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충분히 수습 가능하다고 봤고 또 실제로 그렇게 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꾸 이 말 저 말 섞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한때 공구리 콘크리트를 공구리 해가지고 서공구리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SNS에서 또 아인슈타인처럼 생기셔가지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다른 만약에 우리 회장님 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바다에 버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이제 국민 설득.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 문제, 정서적 문제로서는 어딘가 육지에 뭔가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그게 또 어딘가 새어나와서 더 긴 또 다른 문제도 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제 공기 중으로 이제 수증기 배출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수증기 배출인데 그건 결국 끓여서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주민들 피폭은 더 커지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큽니다. 공기로 해서 바로 공기로 오니까. 나가면.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피폭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본 거죠. 뭐 이것까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5가지 방법 그 처음에는 8가지 보다가 5가지 이렇게 계속 좁혀가면서 봤던 이런 방법 중에 우리나라라고 해도 이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고가 났어도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자료는 준비를 많이 했지만 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문제가 없으면 뭐 좋죠. 문제가 없다면요. 없기를 또 기대를 해야 될 텐데. 미국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아닙니다. 그게 해류가 가면 그쪽으로는 갈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거기는 그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그 증가가 측정도 됐고요. 사고 직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방출해 가지고는 미국도 별 영향을 안 받을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게 너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겹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제 합리적인 토론이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오늘도 채팅창이 아주 물 들어가야 되겠으면 아무래도 뜨겁네요. 한번 가시죠. 지난번에 앞바다에 가서 서균열 교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님이 나오셔서 또 일본 오염수 문제 조금 입장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 못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흐르고 나서 확인할 수 있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흘러가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미 흘려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동해에서 흘려보내야죠. 우리 보복할 방법 있습니까? 회장님 말씀처럼 그 전에 확실히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왕에 했으면 문제 없어야 좋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흘리기 시작하면 검증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방류하고 난 뒤에 확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속일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사람마다 잣대가 다를 수 있지만 다 버리려면 시간 꽤 걸리겠죠? 뭐 한 30년. 그럼 30년 중에 항상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거면 30년 동안 그죠? 언제든지. 아마도 좀 지나두고 나면 그냥 제 짐작에는 별거 아니구나 하고 그냥 잊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원자력학회 백원필. 이거 왜 얘기해가지고 뜨거운 감자를. 진짜 너무 뜨거웠어. 너무 힘들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원자력학회 백원필 회장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보고 더 멀리 시키지 마요 이제. 양쪽 의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걱정하실 분들은 계속 걱정하시고 또 아닐 분들 아니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